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아마추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지난 3년 동안 디지털 교신을 하면서 4,000국 이상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사람을 보면요. 6살, 5살짜리도 있고 80, 90, 100살까지도 만나봤어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지붕 위에 못 올라간다. HF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다리 힘이 없어서 지붕 위에 못 올라간다. 그런 사람도 디지털이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디지털 때문에 그동안 아마추어 잊어먹고 있다가 놓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모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HMS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JT8, JT65, FT8 이런 것도 좀 빨리 소개를 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다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교신 원리도 하나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중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중계기가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중계기에 컴퓨터를 붙이고 인터넷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다른 국가하고도 얼마든지 교신이 가능한 거죠. 교신 범위를 확대한 거고 큰 안테나, 큰 파워가 없더라도 0.5W만 해도 미국하고 교신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입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 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합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평균 한 두세 번 미국이나 유럽하고 교신을 하면서 출근합니다. 그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연결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하면은 스마트폰만 딱 체크하고 바로 딱 마이크 잡으면 집에 해서 바로 그냥 교신을 합니다. 미국. 이런 걸 하면은 보는 사람은 다 혹해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친구가 우리 울산에 왔는데 그 친구가 아마추어인데 모르더라고요. 디지털을. 내가 한 보더만 바로 미국 가서 바로 디지털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을 보면요. 중계기가 이게 지금 2016년 5월 1일 1년 전 데이터입니다. 이만큼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중계기입니다. 디지털 중계기가. 지금 게이트웨이죠. 중계기 별도로 하고 또 게이트웨이는 그거가 인터넷과 연결된 게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또한 사용자는 지금 1년에 4만 5천으로 많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6만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디스타만 그랬고 DMR 또 2년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거냐는 이야기죠. 디스타 같은 경우는 일본 연맹에서 개발을 했어요. 일본 연맹에서 개발해서 기술을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콤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캐노드에서 생산하고 있고 미국 업체도 지금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MR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한국용으로 쓰고 있는 기계. 단도 10만 원이면 칼라 액정 그레이 기계를 살 수가 있어요. DMR 장비 같으면. 이런 걸로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CW도 아니고 모르스도 아니고 HF도 아닌데 무슨 아마추어냐 하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아마추어들을 아마추어로 끌어야 일반인들을 아마추어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마추어가 줄어들어가는 게 인터넷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숙명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해도 그 사망 시기를 좀 더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최소한 우리가 죽을 이후라도 한 30년 정도는 더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추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데 오늘 또 시간이 20분 내에 하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선 급하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좀 들으시고 앞으로 이게 연맹 혁신에서 좀 많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준비는 상당히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 페이지로 29페이지인데 16페이지로 끝내셨어요. 사실 그 현재까지는 저도 교육이사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 강사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이 앞으로는 디지털 통신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세계는 벌써 도래했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 디지털 통신에서 많이 좀 어필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또 특히 또 BBD님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현재의 문제점을 좀 나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솔루션을 직접 주셨어요. 대단히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네, 다음은 그 세 번째죠. 세 번째 우리 그
최근 10년간 연맹의 재정 및 수지 현황에 대해서 HF와 CYG 그 박인성 의원님께서 작성을 좀 해주셨어요. 자료를 발췌해 주시고 발표를 일이 좀 급하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발표를 HR한 ISC 김성도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자료는 최근 연맹 재정비 수지 현황에 대한 회원들의 투명성 요구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5년 동안의 그 연맹의 회계에 대한 수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표에 보면은 2012년도에는 저기 2,400만 원 정도가 이제 아까지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발생이 됐고요. 2013년도에는 4,900만 원이 지금 흑자가 발생됐는데 요거는 2016년도에 ARDF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흑자가 발생됐습니다. 나머지 14년도, 16년도는 계속 1,300만 원, 2,400만 원, 3,900만 원 정도의 아까지가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매년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이제 그 운영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표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13년도에 그 ARDF 그때를 위해 적자를 면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19개 본부가 있는데 19개 본부 중에서는 모두 다 그 회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각자 회원들 아니면 임원들이 찬조금을 이용해서 억지로 이제 유지해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안자들의 이제 공통된 요구를 말씀드리면은 연맹이나 본부들이 이끌어가는 도중에 운영 방법은 임원들이나 아니면 회원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연맹 임원 본부를 운영하고 연맹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다 보니까 각자 개인이 사비를 내다 보니까 회계 처리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확히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산화에 대한 게 필요성이 있는데 전산화는 나름대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있는데 좀 개선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각 본부나 연맹에서 이제 그 비용 줄이는 방안이 있다 보면은 그 일본 그 사무국처럼 사무국 직원을 그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해서 비용을 줄입니다. 비용을 줄여서 그 비용 줄이는 부분을 각 본부에 이제 그 강습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아마추어의 그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야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나름대로의 그 방안이 아니겠냐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맹 회계 처리 기준을 보면은 연맹에서 매년 이제 이 결산을 하는데 복시부기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 회계의 그 지침서에 의한 그 회계 부분인데 그걸 해서 매년 연맹 그 총회할 때 결산서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를 이제 아시겠지만 총회를 하면서 총회 그 전년도에 그 예산 집행된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그 차기 연도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다음 차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사회에서는 각 심의에서 올라온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비용 발생된 부분 행사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심의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비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말씀하신 거지만 그 행사 끝난 다음에 그 주최자가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을 레포트해서 이사회에 다시 보고드려서 승인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연맹 회계 투명성의 제고 방안인데 2차적으로 이제 많이 제안자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외부 감사 제도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외부 감사 제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외부 감사, 아까 CPA 공인회사가 하는 감사라는 것은 회계의 부기, 회계를 처리 방향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이전에 어떻게 이거 비용을 사용했는가, 비용을 처리했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데 외부 감사를 제대로 의뢰해봐야 외부 감사는 부기 형식이 회계 처리 방식이 맞나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의뢰하면 아마도 비용이 발생되고 비용도 꽤 많이 드물지 알고 있습니다. 연맹 감사하고 또 친구가 같이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연맹 감사가 업무하면서 나름대로의 회의를 느끼거나 한계를 느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한 말씀도 나오셨는데 윤리위원회에서는 누가를 하느냐, 누가 선정이 되느냐, 또 그 신뢰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걸 나중에 인정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공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번에 재무적 행정 처리에 대한 신뢰성 실무적 확보 방안이 있는데 회원을 이제 연맹의 회계 처리 부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봤고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회원이 직접 감사하는데 참여하자 그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고 감사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회원이 아무 때나 와서 감사에 참여하고 또 연맹에서는 또 본부에서는 감사할 때 그걸 공표해서 날짜하고 장소를 공표하면은 회원들이 그거를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좀 의견을 제기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방법 그거 한번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났을 경우에 회원들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야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상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 같이 각 임원들이라든가 본부 관련된 부분이 사비로 들여서 선거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간이 영수증 아니면 증빙되는 서류 정도 입금표 정도를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새는 간이 계산서 쓰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쓴 부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맹에 대해서 이제 입찰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큰 거 했을 때는 큰 입찰했을 경우에는 입찰 방법에 의해서 입찰 규정에 의해서 입찰했으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딱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그 연맹에 관계된 분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 입찰을 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회계 실무 처리 규정 이 규정을 제정을 해서 그런 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의욕점이 있는 거를 부시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2010년도의 회계를 보면은 고정비 소위 관리비인데 관리비하고 사업비가 이제 두 부분을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근데 사업비 중에서 본부 지원금이 52%가 되고 칼지 지원금이 20%, 그다음에 연맹의 각종 위원회 분배가 8%입니다. 나머지 20%가 이제 그 기타 등으로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각 위원회에 배당되는 그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좀 불만이 많고 좀 다른 데 쓰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 보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그 본부 지원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각 위원회에 배분되는 부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나름대로의 좀 개정감을 적절히 해서 분배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맹에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제 매년 그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연맹 그 총회 후에 총회 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짤 때 회원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 내지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은 아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을 한 다음에 어떤 말이 있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예상의 집행에 대한 거를 좀 관심을 해주고 또 후에는 예상에 투입된 비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줬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부분입니다. 임원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않겠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본적인 바탕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연맹에 대한 불신입니다. 회원에 대한 연맹을 운영한 운영진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한 번에 이렇게 그 불식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같이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나가면서 그 회원들이 참여도 하고 감사에 참여도 해보고 예산 집행에 참여도 해보고 비용에 쓴 것, 비용 사용 것도 참여도 해봐서 이렇구나 해서 회원들이 인정을 해야지 연맹의 또 연맹 집행부에 신뢰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일 그 예민한 부분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김내 의원께서 간단하게 본인의 의견도 조금 겸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상황 뭐 결정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문제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안으로 풀어갈까를 우리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합을 해서 위원회에서 순위를 놓고 한번 다시 또 결정하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그걸 또 공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또 만들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수고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김정래 의원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잠시 그 3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그 지역본부 운영의 적성성 및 통폐합 그 다음에
회원과의 소통 창구 운영의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 저 한정호 의원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 잠시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분들 오전에 오늘 들어오실 때 김밥 하나 받으셨죠? 예. 그 다음에 떡도 조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무국 저 어디 계세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 떡 좀 드시고 그 커피나 아니면 물 드시면서 조금 한 15분 정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는 시간. 예.